지금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련을 겪고 있다면 미술가가 당신 인생에서 정의나 대패로 그 부분을 깎아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술가가 그 부분을 설계도대로 정교하게 깎아내야 작품이 완성됩니다. 그래도 역경이 찾아온다면 역경은 자신을 갈고 닦게 만드는 숫돌 같은 존재다. 역경은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산소 같은 존재다. 역경은 정체되어 있는 나를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만드는 디딤돌 같은 존재다. 안녕하세요. 최혜직입니다. 오늘 즐겁게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마음속으로 즐겁다고 한 번만 외쳐보세요. 느낌이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앞에 말해드린 글귀가 핵심입니다. 지금 힘드시다면 이 영상으로 마음이 조금이라도 치유되셨으면 합니다. 듣다 보시면 자연히 치유됨을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한편 바로 전 영상에서 종교와 신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이렇게 모두 다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저와는 또 다른 관점이라 더 좋았습니다. 또한 책에서 표현한 그것에 대한 의견을 달아주신 내용들도 좋았습니다. 특히 기독교 믿음을 가지신 분이 믿음을 내려놓고 들어주신 뒤 종교 위에 사랑과 다른 일을 돕는 것이라는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경 연구하시는 분의 연구 결과가 나오면 꼭 보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구독자님께서 요청해주신 성장을 위한 마음 산책이라는 책입니다. 도서출판 행복에너지에서 23년 11월 1일에 출판되었습니다. 먼저 좋은 책을 요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자인 김용년님은 삼성 장학회에서 임원으로 있었고 현재는 메타 글로벌 리서치를 설립하여 소장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삼성 장학회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저도 몰랐어요.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약 20년간 2천억 원을 들여 삼성 자체적으로 장학생을 선출해 연간 5만 달러를 최대 5년까지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초창기 이름은 삼성 이건희 장학재단이었고 삼성 장학회는 책에 따르면 종료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찾아보니 삼성 꿈 장학재단으로 새롭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4년 지원자 신청을 받고 있네요. 현재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초 취지는 고 이건희 회장님이 천재를 육성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약 1000여 명의 장학생들을 선발하였습니다. 그들은 현재 하버드, MIT, 스탠포드, 프린스턴, 예일 등 해외 유명 대학교의 교수가 되기도 했고 창업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이언스, 네이처, 셀 등 세계 3대 과학 저널에 논문을 3000편 이상 발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처음 장학생을 선발할 때부터 경쟁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전국에선 한 공부한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출난 사람을 선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국내에서는 항상 본인이 1등이고 최고인 줄 알았던 학생들이 해외 유학을 가니 본인보다 뛰어나거나 본인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감을 겪는다고 하네요. 그들 입장에서는 인생에서 처음 맛보는 좌절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저자인 김용년님은 직접 해외로 가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매일 소식지를 장학생들에게 발행했습니다. 그 소식지를 엮은 책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소식지를 받아본 학생들은 굉장히 큰 위로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되는 말들입니다. 꼭 장학생들만이 아니라 삶에 지치고 힘들 때 보면 힘이 솟아날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성장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공통점이 있구나. 그것이 어찌 보면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겠다고요. 또한 책에는 이재용 회장에 대한 평도 있었는데요. 영상의 뒷부분에 소개해드리기로 하고 책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알려드릴 사실이 있습니다. 마인드무비를 신청해 주시고 아직 질문지에 답을 보내주지 않으신 분이 덜어 있으십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분들의 마인드무비를 최선을 다해 만들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책의 머리글에는
삼성 장학회 출신 장학생들 송년 모임에서 한 환영사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제 눈길을 끈 글이 있어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에서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결과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을 즐기며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글을 보고 전 영상 중에 이하영 원장의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 책이 떠올랐습니다. 결과만 보는 세상에서 과정을 중시하라는 책이 이하영 원장님 책과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읽은 책 범위 안에서입니다. 아직 읽지 못한 책들이 많으니까요. 다른 책들이 있으면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과정을 중시하는 건 사실 현재 세상과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과정 중에 만약 후회 없이 했다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신기하게 다른 기회가 생깁니다. 저는 정말 제 인생에서 제 스스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얻은 결과가 미비할 것 같아 그만둔 적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만두기로 결정한 뒤 1, 2개월이 지나면 제가 과정 중에 그만두지 않고 했더라면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후회했습니다. 그때 그만두지 말고 결과에 상관없이 좀 더 할 걸. 그랬으면 지금 이 기회를 내가 잡을 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서 생각해보니 내가 끌어당겨 놓고는 내가 그만두었고 실체가 그 기회를 주니 준비가 안 되어 잡지도 못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 같은데 그 과정에 있는 일을 그만두자 완전히 그 과정에 있던 일의 결과를 찾는 기회가 왔던 경험이요. 결국 그 과정에서 일을 그만두었기에 결과가 없어 기회를 잡지 못했던 경험. 저는 20대와 30대를 생각하면 수도 없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환영사에서는 저자의 인생을 살짝 말해주기도 하는데요. 죽을 뻔한 경험을 겪고 나니 알게 된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확실히 성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우리가 가장 따라하기 쉬운 것은 역시 감사의 감정을 느끼는 거네요. 현재 영상을 보실 수 있는 눈이 있고 영상을 들으실 수 있는 귀가 있고 표현하실 수 있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당연한 것에도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있는 눈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딱 한 번만이라도 소리라는 걸 듣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숨을 쉴 수 있고 생각하기에 따라 스스로 기분을 만들 수 있다는 당연한 것에 감사하는 것. 이 감사를 생각하니 또 이하영 원장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없는 것만 바라보면 없는 자가 되어버려 있는 것도 사라진다. 있는 것만 바라보면 있는 자가 되어버려 없는 것도 나타난다. 제 책상에 붙여놓고 매일 보고 있는 글입니다. 한편 이 책을 소개하는 글로 서울대학교 부총장이었던 송병락님의 글에서도 너무 좋은 글귀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분의 짤막한 인생 스토리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부터 말해드리겠습니다.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의 전기를 읽으며 깊은 감명을 받은 그였습니다. 그는 중학교 졸업 후 사범학교에 합격해서 입학금까지 냈지만 집안 형편상 진학을 포기하고 입학금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삼남이었던 그는 나의 의무교육은 여기서 끝난 걸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영어와 수학이 재미있어서 농사 지으면서도 참고서를 거의 외울 정도로 봤습니다. 당시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1등 졸업생에게 서울대 상대 진학 시 장학금 전액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그 학교에 부모님과 상의 후 가까스로 진학했다고 합니다. 이걸 해내지 못하면 다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서울대 상대에 진학하지 못하면 장학금은 모두 무효 처리되는 상황이었죠. 결국 선발시험에서 수석을 한 그는 합격 통지를 받고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 화장실로 가서 혼자 울었다고 합니다. 수석을 하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도 그는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는 삼복더위에 논을 맨손으로 매면서 앞으로 살기 위하여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매일매일 곱씹으며 버텼다고 합니다. 본인의 인생 이야기에 덧붙여 제 마음에 들어온 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무 계단과 나무 부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나무 계단을 밟고 올라가서 나무 부처에게 계속 절을 한다. 하루는 나무 계단이 나무 부처에게 불평을 했다. 우리는 출신이 다 같은 나무인데 어째서 사람들이 나는 계속 밟고 올라가고 당신에게는 계속 절을 합니까? 대접의 차이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나무 부처가 답했다.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칼을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알기나 합니까? 당신은 칼로 모서리 4군데밖에 맞지 않았잖소. 야, 너무 멋진 스토리죠. 여기서 그래 이런 힘든 시간을 견뎌야 하는구나. 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이렇게 초점을 맞춰보죠.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고통은 고통인 줄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에 다가가려면 당연한 거니 그 과정을 즐길 수 있죠. 목표를 이루었을 때 본인을 생각하면 사실 지금 힘든 거, 지금 살짝 더 움직여야 하는 거, 지금 조금 더 일찍 일어나야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자가 과정을 즐기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생각한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이걸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과제이지 않을까 합니다. 다시 구독자님의 댓글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지금 이 순간 무엇이든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감정은 그 극에 있는 사랑이지만 사랑의 파생 감정이라고 하는 감정으로도 극복이 가능합니다. 감사와 즐거움이죠. 저 또한 직장인이었고 현재 직장 없는 프리랜서입니다. 매일매일이 감정의 싸움이 연속됩니다. 두려움 때문이죠. 이건 과연 극복을 할 수 있는 건가? 하고 생각 많이 해봤는데 정말 신기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극복 어차피 못해 라고 생각하면 극복이 됩니다. 생각이 덜해져요. 부정적인 생각을 애써 부정할 때 그 힘을 키워준다는 말이 참인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읽으면서 깨우친 방법으로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 이렇게 대처합니다. 강도에 따라 다른데요. 그냥 하찮게 올라오는 생각은 안녕, 그래, 로 하고 두려움이 큰 부정적 생각은 막 하다가 가져가 주세요 라고 하고 긍정을 채워넣습니다. 막 하는 것으로 부정을 그냥 허용해 버린 뒤 그러다 순간 가져가 주세요 를 속으로 크게 외칩니다. 성장을 위해 고통을 겪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목표를 이루었을 때의 감정을, 미래의 감정을 행복하고 즐거움을 느끼면서 현재를 살면 고통이 고통이 아니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오는 부정적인 생각은 방금 소개해드린 방법으로 떨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선 또 문제가 있죠. 결과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결과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발판 삼아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또 두려움이 오죠.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더욱 그럴지도 모릅니다.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면 목표를 이루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면 괴롭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목표가 있다고 해도 그 목표와 동떨어진 활동을 하고 있다면 괴로우실지도 모릅니다. 스티브 잡스는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죠. 현재를 바꾸면 미래가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명확하게 잡고 그 미래를 이루기 위한 지금의 활동이요. 돈은 부산물이니 돈의 액수를 정한 목표 말고 그 돈을 벌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목표로 잡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30대 중반쯤에 사업을 시작한 사장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저도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하니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생각납니다. 사업하려면 지금 가진 모든 걸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 저는 모두 버릴 각오가 없었고 따박따박 나오는 급여에 중독되어 헤어나올 수 없었죠. 얼마 전에 유퀴즈 언더블럭에서 유승용 배우님이 나오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유승용님은 난타의 출연진이었습니다. 난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2000년대 초반에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공연입니다. 5년간 하고 있었고 연극하는 친구들에 비해서 풍족했지만 마음속에 연기에 대한 갈망이 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만두고 연기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또 몇 년을 무명으로 있다가 지금 누구나 아는 대스타가 되셨죠. 유승용 배우님 또한 본인이 가진 모든 걸 버리고 새롭게 시작한 겁니다.
꼭 억만장자나 백만장자가 아니더라도 주위에 참 이런 공통점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 성공합니다. 제가 아는 사장님도 중국에 진출해서 사업이 엄청 커지셨죠. 그때 저에게 자기 회사에 들어올 생각이 없냐고 하셨었는데 만약 그랬다면 전 유튜브를 하고 있지 못했겠죠. 또 숙대 총장님의 메시지도 책에 있었는데 이분도 유사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몸을 맡긴 해류에서 벗어나면 더 넓은 바다로 데려다줄 새로운 해류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설령 바다에서 길을 잃더라도 자신이 도달할 대륙은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책에서도 소개된 솔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솔개를 아시나요? 솔개는 독수리과 새입니다. 육식성 조류입니다. 정확한 과명은 독수리과가 아닌 수리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진섬 등에서 드물게 번식 중이고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솔개의 평균 수명은 80입니다. 조류인데도 불구하고 꽤 오래 살죠. 그런데 솔개가 그렇게 살려면 40살 때 큰 선택을 해야 합니다. 40살이 되면 털이 너무 많아져 날개가 무거워지고 부리와 발톱은 너무 길게 휘어 먹이를 먹거나 쥘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솔개는 양자택일에 놓입니다. 죽거나 갱생하는 거죠. 갱생을 위해 솔개는 바위를 쪼아서 본인의 부리를 깨버립니다. 새로운 부리가 나오면 그 부리로 본인의 발톱을 스스로 모두 뽑아내버립니다. 이제 발톱이 나면 깃털도 모두 뽑아내버립니다. 그렇게 갱생 과정을 거쳐서 생의 절반을 더 살게 됩니다. 이는 솔직히 자료를 찾아본 결과 단지 동기부여형 우화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뭔가 깨닫는 게 생기는 가치 있는 스토리입니다. 지금 삶이 정말 싫다면 솔개처럼 갱생을 해야 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제는 또 150시대라 합니다. 제 친할머니도 거의 100세를 바라보고 계시니까요. 아직 정정하셔서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이렇게 수명이 늘었기에 지금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저도 40대 초중반이 되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느끼니까요. 저는 평생 직장 다닐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제 삶을 제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요. 그런데 매일 두려움과 싸워도 매일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힘들어도 10년 전에 저보다 더 좋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이겨내고 부정적인 생각을 이겨냈을 때의 제 인생 과정 중에 나올 소소한 결과가 바로 눈에 보이니까요.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 긍정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했을 때 하루를 보내는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 알았습니다. 그래도 항상 역경은 찾아옵니다. 안 찾아올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좋은 글귀가 책에 있네요. 그래도 역경이 찾아온다면 역경은 자신을 갈고 닦게 만드는 숫돌 같은 존재다. 역경은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산소 같은 존재다. 역경은 정체되어 있는 나를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만드는 디딤돌 같은 존재다. 너무 쉽게 읽히면서 마음에 쉼을 주는 좋은 책입니다. 또 성장에 관한 좋은 글귀가 있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련을 겪고 있다면 미술가가 당신 인생에서 정의나 대패로 그 부분을 깎아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술가가 그 부분을 설계도대로 정교하게 깎아내야 작품이 완성됩니다. 신중하게 깎아낸 그 부분 때문에 작품이 돋보이게 됩니다. 작업이 끝나면 힘들고 괴로웠던 감정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힘들고 괴로웠던 역경의 순간이 조각품을 구성하는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그 누구라도 자신의 조각작품 하나는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고 한탄하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당신이 좋아하는 새로운 원재료를 꺼내놓고 당신이 꿈꾸고 있는 멋지고 화려한 작품을 마음껏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 조각작품이 당신의 진짜 인생 작품이 됩니다. 오늘이 당신의 남아있는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저자는 성공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장학생들에게 소식지를 계속 보내며 마음을 다독였던 겁니다. 그래서 성장과 관련하여 초점이 잘 맞춰져 있습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도 합니다. 맹자는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육체를 고달프게 하며 하는 일마다 어긋나게 하는데, 이는 마음과 의지를 강하게 함으로써 그의 부족한 능력을 키워주려는 것이다 고 했습니다. 또 좋은 글이 있습니다. 이는 대추 하나리라는 제목의 장석주 시인의 작품입니다.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느낌이 오는 시죠. 실제로 솔로몬은 자신의 손바닥에 항상 이 글을 적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건 너무 유명한 일화인데요. 동양인 최초로 스위스 로잔 발레 콩쿠르 그랑프리를 수상한 강수진 발레리나입니다. 그녀의 상처투성이와 굳은 살이 배긴 못생긴 발이 TV CF에도 나왔었죠.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어딘가가 아파요. 아픈 것도 무용수의 삶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날은 아무데도 안 아파요. 그러면 걱정이 됩니다. 어제 연습을 게을리한 건 아닌가 하고요. 나중에 무덤에 가서 실컷 쉴 테니 지금은 쉬고 싶지 않아요.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같아요. 80%만 노력하고 나머지 20%는 자신과 타협하니까요. 그렇지만 전 타협하지 않아요. 20%도 연습으로 채웁니다. 그 때문에 제 발이 좀 고생이지만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어떠신가요? 어딘가 가슴에 팍 꽂히지 않으신가요? 성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목표에 최선을 다하는 것, 남들이 볼 때 최선을 다한다고 보이는 것보다 더 최선을 하는 것. 그녀는 무덤에 가서 실컷 쉴 테니 지금은 쉬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지금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으로 고민해 봐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책은 정말 적시적소에 나오는 마법의 책 같군요. 책에 나와 있는 말이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돈이 되는 일을 하고 있나요? 재미있는 일을 하고 있나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나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 사항이 없다면 지금 당장 인생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마법같이 나오는 글귀에 제 마음을 뺏겼습니다. 저 세 가지 중에 해당이 없다면 솔개처럼 갱생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거죠. 하지만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급급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살아야 하니까요. 영상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송병락 서울대 전 부총장님의 인생 기억나시나요? 학교에 다니면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도 그는 수석을 했습니다. 유승용 배우님도 난타를 그만두고 연기 생활을 할 때 단역으로 나오면서 수없이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살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본인의 목표를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돈 버느라 너무 고된 하루였죠. 고되게 일했으니 당연히 쉬어야죠. 그럼 미래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어 있는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하루 힘드셨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본인의 미래를 위해, 목표를 위해 딱 한 걸음만 내딛어 보세요. 이하영 원장님처럼 그저 딱 하나를 시작하면 관성의 법칙에 따라 여러 개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이 습관이 쌓이면 마침내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힘주어서 하지는 마세요. 마법의 책인 만큼 또 적시적소에 글귀가 떡하니 나오네요. 마치 게임을 하듯이, 마치 놀이하듯이 신나게 일을 해보세요. 중요성을 낮추고 관찰자 입장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걸 말합니다. 내가 나를 관찰하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지금 내가 생각한 걸 이루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에게 무슨 아이템을 주어야 하는가? 나에게 무슨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가? 내가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하는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제3자의 입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이 생깁니다. 한편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도 나오는데요. 저는 이 문구를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맞아. 왜 혼자서 끙끙댔던 거지?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의 발자취를 다시 봐보자. 혼자서 끙끙대다가 또 포기하지 말고. 그 글은 이렇습니다. 만약 새롭고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1번, 혼자 끙끙대면서 밤새 고민한다. 2번,
전 세계의 명품 도자기를 전시해 놓은 박물관에 찾아가서 위대한 천재들이 자신의 일생을 바쳐 만들어 놓은 국보급 도자기를 바라보며 역사 속 천재들과 교감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다. 당연히 2번이죠.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습니다. AI도 데이터가 없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를 무의식에 넣어놔야 유레카를 외칠 수 있죠. 또 제 마음을 움직인 글귀가 있어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제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수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신의 그릇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가 더욱 효과가 좋은 기도라고 합니다. 전지전능한 분의 생각과 그 분의 방식대로 가장 알맞은 시기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현명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내가 가진 게 많다는 걸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가 좋은 기도라고 합니다. 멋진 말이죠. 집착을 내려놓고 수용의 마음을 넓게 해달라는 기도이고 나는 그저 지금 이 순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테니 내가 생각한 것은 아버지께서 혹은 실체가 알아서 적당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줄 것을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감사 역시 빠지지 않았죠. 저는 요즘 많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꼭 아니어도 다른 곳에서 채워짐이 생기는 것을요. 솔직히 요즘 수입이 줄었는데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다른 사업에서 그 돈만큼 채워지는 걸 보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혹은 꼭 돈이 아니어도 물질이 알아서 채워짐을 알았습니다. 저 또한 평생 직장인인 줄 알았던 제가 해고당한 뒤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이 컸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 다시 생각납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모두 선으로 이어져 있다고요. 제가 그 시기 때 다시 직장을 다니는 것을 생각하고 블로그와 유튜브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직장인이었을 겁니다. 그때 당장 돈이 없어도 다시는 직장인으로 다른 사람 인생 트랙에 서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것, 블로그를 쓰기 위한, 유튜브를 만들기 위한 책을 읽기 시작했죠. 제 스스로도 약 7, 8개월 동안 많이 변한 것을 느낍니다. 이제 영상의 막바지로 책에 나온 이재용 회장에 대한 평을 소개해드립니다. 저자가 삼성 출신이고 삼성에 대한 애정과 충심이 가득한 느낌이 있어 당연히 칭찬만이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립니다.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기 다를 수 있죠. 저는 책에 충실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저자는 이재용 회장을 유강 리더십이라 표현했습니다. 유하면서 강하다는 거죠. 겉으로는 겸손하게 경청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유연한 모습이지만 속으로는 여러 가지를 숙고하면서 자신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굳은 의지를 갖고 강하게 추진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경영자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실제로 신라호텔에서 처음 만났을 때 겸손하고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손하게 인사하는 모습과 부드러운 어조, 그리고 귀 기울여 경청하는 자세가 저자가 느낀 그의 첫인상이었다고 합니다. 이재용 회장은 1968년생이고 서울대 동양사업과 졸업, 일본 게이오 대학 MBA 취득, 미국 하버드 대학 경영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서울대학 진학 당시에 조부인 이병철 창업회장이 경영학은 나중에도 배울 수 있으니 인간을 이해하는 폭을 넓힐 수 있는 인문학을 전공하라고 해서 동양사학과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서울대 동문의 이야기를 들으면 남에게 폐 안 끼치고 누구한테도 싫은 소리 듣지 않으려고 노력하던 모범생이었다고 하는데요. 실제 대학생이었던 그는 서민으로 볼 정도로 평범하고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가끔 학과 모임 같은 거 할 때 고급 초콜릿을 싸왔다는 것 정도라고 합니다. 이재용 회장은 해외 출장도 혼자 다니고 외부에서 초대받은 자선음악회나 호암상 시상식에도 수행비서 없이 혼자 참석한다고 합니다. 22년 8월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에서 열린 연구개발단지 기공식에서 식판을 들고 줄 서서 배식받는 모습이 언론에 나온 적이 있었죠. 그날 이재용 회장이 선택한 메뉴는 우삼겹 숙주라면이었다고 합니다. 대학 시절에도 라면을 친구들과 자주 끓여 먹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재용 회장은 삼성 임직원에게 고객과 미팅 중에는 절대 다른 전화를 받거나 심지어 전화를 쳐다봐도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삼성의 조직 문화로 정착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임원 회의 때에도 모든 임원이 핸드폰을 눈에 보이지 않게 치우고 회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회의 중에는 모든 임원이 회의에 집중하는 게 서로를 배려하는 자세라고 이재용 회장이 생각한 거라고 하는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지금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또한 지나가며 더 좋은 날이 올 것이 확실합니다. 더 좋은 날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현재를 충실하고 즐겁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은 구독자님께서 요청해주신 전생치유 그리고 기통이라는 책인데요.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 SF 소설 같기도 하면서 진짜인 것 같기도 하면서 재밌습니다. 사례들이 많은데 그 사례들 하나하나가 재미있어요. 마치 잘 짜인 단편 영화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실화라면 무섭기도 합니다. 그분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깨달음이 깊으신 분이니 그럴 일은 없겠죠. 재미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